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거액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성공단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만 오시나요? 예, 제가 기자님들 언제 오시는지 시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이따가 인사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드립니다. 예. 예. 자, 그럼 개성공단 입주 뭐죠? 정확하게 입주 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협회 네. 유창근 부회장님. 네. 예,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보고 하시죠. 네. 자, 그리고 김광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개성에서 상주하셨나요, 변호사님도? 예, 저도 같이 개성공단에서 상주하였습니다. 몇 년 계셨어요? 저는 2004년도부터 2013년 2월까지니까 횟수로는 10년 정도 되고. 10년. 예. 그럼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당연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나오셨다가? 예, 예. 주말에 나왔다가 주초에 들어갔다가. 주말 부부. 예, 예. 그래서 덕분에 부부 금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아니, 기업은 지금 폐쇄돼갖고 난리인데 기업 동금술 좋다는 얘기 하지 못합니까? 예. 자, 김 대표님. 예.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예. 2010년. 예. 그때 전격적으로 폐쇄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당 저당을 다니면서 하소연하던 그 기업 대표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때 사실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부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그 정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 폐쇄 결정이 나고 그리고 바로 철수를 갖다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전부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통일부에서도 폐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압박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됐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순실이 개입됐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폐쇄가 됨에 따라서 전부 다 아마 굉장히 오히려 핵실험보다도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에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어떤 그것을 그 전으로 그냥 다 되돌아가 버리는 전면 어떤 이 경색 국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 건지 큰 과제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유 회장님. 네. 정확하게 거기서 근무하던 우리 측 기업이 몇 개쯤 됐고 124개가 있었습니다. 124개요. 네. 예. 그리고 직원들 몇 명쯤 됐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 남측은. 쪽이 한 850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거기 계셨었죠, 예,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분들 만날 땐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남측, 북측 이랬습니까? 어떻게? 남측, 북측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도 저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갔었는데 거기서도 남측, 북측이라고 하는 호칭을 거의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예, 서로 합의본. 합의본. 네. 자, 그럼 남측 상주 인원은 몇 명쯤 됐었나요? 남측 상주 인원이 850명. 850명. 예. 기업은 124개. 네. 북측 근로자들은요? 북측 근로자는 5만 5천 명 마지막까지. 그럼 어마어마한 그 규모였었네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군에 예. 인구가 5만 5천 안 되는 군이 상당히 많아요. 3만 이렇게 되는 데들도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을 생각을 하면은 지역 단위로 봤을 때 5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하나의 지역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5만 5천 명이 전체 다 기업 경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큰 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일 날 악몽과도 같았겠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도 저는 악몽 같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제가 별명이 봉도사인데요. 네. 4개월 안에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이건 우주가 돕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를 사실 사람들이 잘 체감이 안 오거든요. 이상하게 그때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특히 보수 진영의 말을 좀 섞는 사람들도 저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반응이 많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을 혼내주려고 그러다가 결국 피해는 우리만 입게 되는. 그렇죠. 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피해 규모가. 피해 지금도 규모-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산술적으로 이제 기업은 생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농사를 져갖고 이제 열매를 막 수확하려고 하는 예.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농토가 다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서 정상화를 하려면 새로운 농토를 받아갖고 농사를 또 새로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농지에 대한 것, 그 지금 시설물. 그렇죠. 시설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만 지금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도 그 회계에 의한 감가상각이 된 상태에서 예.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 계산이 서로 정부에서 보는 거하고 기업들하고 너무 편차가 심한 거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 생물이라고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쫓겨 내려오면서 강제로 밀려 내려오면서 그때 봤던 손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손실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계산할 수가 계산하지 없고.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의 어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 이미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영보험이라든가 확정된 예산 이외에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또 임의로 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현재 서로 이제 합의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정부는 지원을 다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입장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은 그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 보상받을 길도 없고 예.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바보고 그 당연히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너무 온도차가 심한 겁니다. 예. 기업 측에서는 1조 5천억의 손실이다. 그건 그때 당시의 손실입니까? 그 이후로 1년 동안 진행된 손실인가요? 그 당시에 1조 5천억. 예. 그리고 정부는 약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이 5천억 가까운 손실은 지금 배상이 됐나요? 보상이죠, 보상. 그거는 이제 보상은 아니고 예. 지원이죠. 지원. 예,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시 이제 들어갈 때는 다 그 환원시켜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출로 주로 이제 그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중 부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재산권을 두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중복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앞날도 걱정인 거예요. 다시 열렸을 때 다시 투자했다면 여기 남쪽 내려와갖고 여기서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나 해외나 거기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그대로 쓰지 두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투자했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이중 부담이 된 건데 예. 그걸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상당히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이 손실 계산도 복잡하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있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도 손실은 계속 불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벌어들여야 할 경제 활동을 중지됐고 그렇죠. 여기서 투자한 것은 그렇죠. 또 추가 돈이 들어갔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고 그렇죠. 막 복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피해 구조인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예. 영업을 하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익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보면요 이게 일단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법률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법률 위반 아니에요? 우리가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들어갈 때 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북한 상황이 틀린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따라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들어갑니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예. 그렇게 들어가니까 가서
어떤 재산을 오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예. 그런데 당연히 우리 허가를 받고 들어간 거니까 그걸 취소해서 나오라 할 때도 예. 그에 걸맞는 절차를 거쳐서 나오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법이 거죠. 있는데 이게 뭐 무법천지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 기업들의 소유니까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성공단. 못하게 하려면은 이거 위헌적 사유도 있네. 헌법에 예. 헌법 23조 3항에 재산권 행사의 사용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하고 예.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도 아니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어떤 임의적인 행정 조치로 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건 명백하게 위법한 문제라고 위법하고 위헌이라고 위헌적 요소. 생각합니다. 예. 유 회장님. 네. 보니까 1월 6일 날 이제 북한이 이른바 이제 4차 핵실험, 북한 측 입장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2월 7일 날 광명성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보면 1월 6일 날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대통령한테 통일부 장관이 보고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은 그 자체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들 일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고 보고가 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당연하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해마다 1월 달이면 예. 올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성공단에서 이제 활동을 할까? 예. 뭐 이제 협회에서 전체 이제 모여서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면 각계 전문가라든가 정부의 이제 우리 신년회를 합니다. 예. 그 신년회를 할 때는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뭐 이런 건 아예 없고 올해는 어떻게 잘 해볼까?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2월 7일 날 하고 10일 날 느닷없이 닫을 때, 당일 날 어땠어요? 닫을 때 예치나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설 연휴에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그 회담 본부로 긴급하게 이제 그 기업인들 우리 이제 회장단들을 모이라 해갖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예, 그렇죠.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우리 저기 통일부 그 회담 본부에 이제 모이라 해서 저희들은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예.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아마 정부에서 올해 어떤 그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조치를 좀 전달하려는가 보다 하고 희망을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안전대 2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안보상 특별한 어떤 조치로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서 우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그리고 실감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 뭐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2013년도에 예. 북한이 닫았을 때 예. 북한은 한 달간 시간을 줬어요. 우리에게 정리할 시간을. 그래서 모든 원부자재나 그 북한 근로자들이 그냥 막 동원돼 갖고 예. 그걸 금형이고 뭐고 다 싣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걸 조치를 다 취해줬어요. 북한에서조차도 예. 그렇게 해서 다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법치국가에서. 예.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죠. 2013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때도 당시 남북한 경제적, 군사적 이런 상황이 좀 대치 상황으로 가면서 계속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남북한이 긴장 상태가 되면 개성공단이 인질이 될 것이다. 그냥 북측에서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 남북한이 합의한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네 내려가라. 우리 인질로 삼을 생각 없다. 라는 그 판단하에 내려가라고 시간을 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 괜히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 내려가라. 다 철수해라. 인질로 잡을 생각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나 우리가 호소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북한은 지금 자행하고 있다. 어허.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해라.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내려보내고 나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이제 예, 내려보낼 빨리 조치를 열어라. 하니까, 예. 다시 정상화 시켜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죠. 저 북한이 폐쇄할 때는 우리가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예.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2013년은 그 북이 먼저 우선 조치를 취할 때는 열어라. 네. 그러다가 우리가 닫고 나서는 이건 통칭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2013년대 북이 폐쇄하면 그건 북의 통치행위입니까? 야, 근데 이걸 지금요, 객관적으로 지금 두 분이 이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그대로 팩트 아닙니까? 근데 자칫 잘못 들으면, 북은 잘하고 있고, 남은 잘못하고 있고, 얼핏 들으면 막 국가보안법 위반하는 것 같은. 절대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우리 정부가 얼마나 몰상식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북한과 거의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한 거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2013년 북은 아주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시간까지 주고. 아, 그래도 그 개성공단이. 닫으면 안 되는 거죠. 개성공단은 이 냉동식품이 아닙니다. 예, 닫으면 안 되는 거지만 닫는 과정에서도 일정 정도 시간을 줘라. 자, 그때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그거는 이제 그 국가안보상 예. 어떤 특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단 그 하루 정도 예. 들어가서 이제 그것도 정리할 수 제한적으로 있는, 인원을 상당히 제한해요. 우리가 그러면 차량이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예. 근데 상당히 제한을 해서 극소수의 일부분만 들어갔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온 거죠. 예. 김 대표님. 예. 저거를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봐도 의아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미 2014년 3월에 대통령 독일 가서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고 2013년 북이 닫았을 때 그렇게 항의하고 그래서 누가 저걸 닫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당시에 그 6.1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처음 통일부 장관 2년 한 분이 예.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자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통일부 장관이요? 예.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그 다음에 통일 대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인 어떤 그것을 갖다 수립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통일 정책도 이렇게 널뛰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보면 그때 이제 대통령의 연설을 손봤다는 최순실 씨가 본 연설문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하고 그랬었죠. 예. 굉장히 어떤 대북 관경청을 쓰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니까 예. 저게 뭔가 또 이렇게 큰 정책적인 어떤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가 한편으로 기대도 가졌었죠. 그렇죠. 이게 남북 경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것도 가졌었는데 역시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작년에 그 이 개성공단 폐쇄를 할 때 이 중요한 게 이 유입된 현금이 북핵무기에 쓰인다. 아하.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국회 그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 통일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근거를 대라. 일부러 비공개 회의로 전환시켜가지고 예. 그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우려만 있었다. 증거 없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경천동지할 일이죠. 예, 예. 유 회장님. 네. 개성공단 지금 저 얘기가 그 근거도 없이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개성공단 유입된 현금이 북핵무기에 쓰였다. 그럼 나중에 물어보니까 비공개로 물어보니까 우려였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저희가 지금 가장 그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예.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의 허가를 받아서 북한 땅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 사실은 그 개척을 하는 동안에 그 기업들은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긍심을 하나 갖고 정말 북쪽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들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죠. 최전선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그 경제 학습을 시키면서
그때에 했던 것은 뭔가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런 일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너무나 실망을 하고 너무 분개했던 것은 우리가 북한에 핵을 만드는데 돈을 줬다. 돈을 줬다. 아하.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지금 가장 아픈 게 그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는 북한을 동조하기 위한 집단과 같은 이걸로 매도돼 버린 데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신용을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북한 측 근로자도 5만 5천 명 급여 준 게 그게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이 있었고 예.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예. 그럼 1차나 2차나 3차나 예, 13년에 이제 3차가 있었죠. 3차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그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에서는 제재 조치를 계속 가했습니다. 예. 제재 조치를 가하면서 북한의 이제 현금 유입에 대한 것, 네.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보니까 유엔 안보리 이것은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을 위한 개성공단의 활동은 핵과는 무관한 예. 민생 지원을 위한 활동이다라는 부분으로 예.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에 핵을 줬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기만한 건가? 알고도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 이거는 국민을 담보로 해서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차, 2차, 3차 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가장 많은 그 투자가 2차, 3차 때 많이 투자가 됐어요. 1차보다도. 1차 때는 얼마 없었습니다. 예. 근데 2차나 3차 때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MB 정권 때. 예.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성공단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니 이건 줄여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하고 무관하고 실제로 또 우리가 가서 근로자들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공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주는 돈이 한 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예. 뭐 150불, 200불 정도 되면은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4인 가족이 살면은 한 가족당 5만 원, 뭐 쉽게 해서 10만 원 예.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최빈국가의 1인 생계 기준.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가 미국 인권위에서 어떤 공고를 받았는가 하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서 아하. 너무 이거는 인권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파렴치하다. 라고 해서 너무 저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권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 부분이 부끄러웠어요.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근데 현재 생산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핵으로 전용됐다니까 정말 황당하죠. 예. 변호사님. 이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 논쟁을 떠나서 자, 2차 핵실험이 2009년이란 말이에요. 2009년 6월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2013년 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막 들어왔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투자가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결국 북의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영포 장관이 핵이나 미사일 자금으로 이 임금이 전용된 것 같다라고 예. 처음에 말하다가 방금 그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그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결국 도와줬다는 거 아니냐? 핵무기 만드는데 도와줬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뒤에 가서 그런 우려만 있지 근거는 확정은 없지만 우려가 없다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124기업체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참 저희가 어제 이제 1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예. 또 이제 기업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예. 그 대부분 이제 생존을 위해서 1년간 어느 때보다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해외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개성공단의 대체 입지를 찾으려고 예. 상당히 애를 썼는데 어딜 가도 개성공단만큼의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이 열릴 때까지 살아있자. 라는 입장으로 지금 베트남에 그래도 제일 많이 한 28개 정도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업들은 뭔가니까 거기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끈을 이어가고 있어야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또 연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대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현재 한 40여 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만 생산지가 있다가 내려와서 아예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일부 이제 지원을 받은 돈을 갖다가 예. 보험금 같은 건 은행이 다 갖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우리 그 물자에 대해서 어떤 그 유동자산에 대해서 보상받은 거는 거래처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예. 그 원청자들이 발주를 줄 때 원단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사급을 줍니다. 그 원청자의 재산을 개성공단에다 맡겨놓고 있다가 그거를 그대로 끌어안아야 되는 기업들이 여기 소송에 다 휘말려갖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를 먹는 기업들이 많죠. 예. 변호사님, 그때 이제 개성공단에 같이 있다가 내려와서 책을 쓴 분, 그 이름 벼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양. 예, 김준양 교수님이요. 카이스트 교수. 그분 책을 봤더니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북에 1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30을 가져왔다.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줬던 데인데 어떻게 이 북에 도움을 줬다고 하면서 그걸 닫을 수가 있냐.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유 회장님 뭐라 그러셨냐면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것에 비해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의의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그동안 예.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사업이 많았지만 서로 이익이 보는 사업, 서로 윈윈하는 지속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한 사업. 이 사업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었고 그 사업에서 그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제일 큰 의의였죠. 지금 그 소송도 하고요, 김 대표님. 예. 소송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현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나중에 혹시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저는 있다고 믿는 쪽인데. 예, 지금 개성공단은 우리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 평화의 어떤 상징이었죠. 그렇죠. 예,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북한 군대도 뒤로 이렇게 물리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이 남북 경협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구석에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서로. 예.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은 기필코 재개돼야 된다. 이 폐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재개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재개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뭐 거기 보면은 대량 현금 대북 이전이라든지 예. 대북 교육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이것을 이제 재개 불가의 근거로 되는데 이 우리가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상당히 그 핵 위험이 있을 가운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죠. 2004년서부터 준비가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그걸 다 상정하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어쨌든 작년에 폐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어떤 합리적이고 정확한 법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갖고서 개성공단이 어찌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그 열강들 관계에서도 우리의 어떤 주장을 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곧 조기 대선 후에서 차기 정부가 수립된다면은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예.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활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론을 모아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고 워낙들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2013년 이후에 유엔 결의 209 이른바 이제 2094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량 현금이 들어간다든지 대북교육 금융 지원 금지.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이후에 계속 개성공단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근거로 들어갖고 개성공단 열 수 없다? 변호사님, 이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제재도 그때 유엔 결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대북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유엔 결의에 231이나 예. 2705 여기에도 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를 평화와 안정을 기해야 되고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 예.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해나갈 때 여러 결의가 유엔의 제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것이 양측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설명해서 해왔던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어가지고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루성설이죠. 우리 정부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덧붙여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것이 강력한 법률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권고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권고의 개념이지 이거는 법률적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에는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밀히 이제 그런 거를 그 국제 룰에 의해서 지켜야 된다라면 중국 기업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러시아 기업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형평성에서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뭔가 논리적으로 좀 맞고 합법적이래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지 중국이나 다만 그것이 지금 형평성이 없다.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이나 이게 어떤 유엔 결의도 지금 개성공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은행이 어떻게 되고 현금을 뭉치러 못 가지고 하고 그래서 변호사님. 좀 불편할 뿐인 거죠. 예, 설사 유엔에서 권고사항으로 야 이게 핵무기 개발하는데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건 남북한이 특히 우리 남측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고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핵무기 개발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고 평화를 만드는 근거로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유엔으로서도 우선 원칙으로 당신들끼리 당사자 간에 하겠다고 하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 다음에 법이 위반을 하면은 법을 바꿔달라든지 법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달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제법도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서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 유엔 제재나 이런 데서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가서 설명을 해서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일 겁니다. 그게 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로서는 우리는 정치는 사실 몰라요. 그럼요. 기업 활동을 하니까. 들어와서 경제 활동 하는데 그 남북한이 공의 합의해갖고 평화적으로 그 경제 활동할 곳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그 재개할 때 합의서 제1항에 보면은 개성공단에는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떤 정세의 변화에도 영향 없이 그 개성공단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끔 경영 정상화의 합의를 당국 간 합의를 했거든요. 당국 간. 그러면 그 당시에 핵이 없어진 게 핵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이 존재하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납득을 이건 특단의 조치에 대한 어떤 납득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이것이 마치 최순실 씨가 혹시 개입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간의 소문도 있고 너무나 느닷없는 또 통일부에서는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월 10일 전에 이거 폐쇄한다라고 하는 청와대 입장을 반대했는데 통일부 입장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 하면서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좀 나오나요? 결론은 안 나오고 저희도 이제 그것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예. 미르재단에 이제 있던 분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최순실이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국민들도 믿질 않죠. 믿질 않죠. 예. 그건 뭐 어떤 코미디냐. 그런데 그 재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에는 최순실이 배후에 있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해서 왜 갑자기 조치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예. 저희는 이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에다가 호소를 한 거죠. 예. 변호사님,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가는 헌법 23조 3항에 따라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런 예.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징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할 때, 예. 전시의 물자를 징발할 때 그런 경우에도 징발법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개성공단 이번에 폐쇄 결제 때 예. 그것도 전쟁이 준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설사 하더라도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 없다고 해서 지금 보상을 안 해주고 있어서 예.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통치행위든 무슨 행위든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아무 죄 없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걸 보호하라는 게 헌법 23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헌법에 국가와 대통령의 예. 의무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그 기업들 대체 그냥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다시 재개될 때까지 연명하자. 이러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대책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개됐을 때 다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시겠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내 소유권을 두고 있는데 예. 그 소유권을 아직 제대로 보상도 안 받았는데 예. 포기하고 안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124개 기업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예. 지금은 그게 더 그거를 정부에서 우선 안전장치를 해줘야 예. 나중에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더라도 알겠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 나름대로 한다지만 그 법의 어떤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년을 지켜보니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TF팀도 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지원을 했지만 현재 국내에 준하는 그런 어떤 지원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없으면 현재 그 지원을 받아서 정상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참 어렵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제 변호사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선 살려놔야죠. 그렇죠. 뭐 죽이지 말고 살려놔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은 경영 성적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은행에서 벌써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기업들은. 예. 대출이나 모든 부분 연장이나 지금 실제로 대체 부지를 받았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갖고. 그렇죠. 그 느닷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 한대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회장님, 1년 버티셨으니까요. 124개 기업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세상은 바뀝니다.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저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예. 그런데 당연히 우리 허가를 받고 들어간 거니까 그걸 취소해서 나오라 할 때도 예. 그에 걸맞는 절차를 거쳐서 나오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법이 거죠. 있는데 이게 뭐 무법천지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 기업들의 소유니까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게 하려면은 이거 위헌적 사유도 있네. 헌법에 예. 헌법 23조 3항에 재산권 행사의 사용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하고 예.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도 아니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어떤 임의적인
행정 조치로 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건 명백하게 위법한 문제라고 위법하고 위헌이라고 위헌적 요소. 생각합니다. 예. 유 회장님. 네. 보니까 1월 6일 날 이제 북한이 이른바 이제 4차 핵실험, 북한 측 입장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2월 7일 날 광명성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보면 1월 6일 날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대통령한테 통일부 장관이 보고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은 그 자체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들 일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고 보고가 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당연하죠. 거 아니에요. 예, 그 저희가 이제 해마다 1월 달이면 예. 올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성공단에서 이제 활동을 할까? 예. 뭐 이제 협회에서 전체 이제 모여서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는데 각계 전문가라든가 정부의 이제 우리 이제 신년회를 합니다. 예. 그 신년회를 할 때는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뭐 이런 건 아예 없고 올해는 어떻게 잘 해볼까?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2월 7일 날 하고 10일 날 느닷없이 닫을 때, 당일 날 어땠어요? 닫을 때? 예측이나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설 연휴에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그 회담 본부로 긴급하게 이제 그 기업인들 우리 이제 회장단들을 모이라 해갖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예, 그렇죠.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우리 저기 통일부 그 회담반대 가만히 있는 것도 봐보고 그 당연히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너무 온도차가 심한 겁니다. 예. 기업 측에서는 1조 5천억의 손실이다. 그건 그때 당시의 손실입니까? 그 이후로 1년 동안 진행된 손실인가요? 그 당시에 1조 5천억. 예. 그리고 정부는 약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이 5천억 가까운 손실은 지금 배상이 됐나요? 보상이죠, 보상. 그거는 이제 보상은 아니고 예. 지원이죠. 지원. 예,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시 이제 들어갈 때는 다 그 환원시켜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출로 주로 이제 그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중 부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재산권을 두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중복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앞날도 걱정인 거예요. 다시 열렸을 때 다시 투자했다면 여기 남쪽 내려와갖고 여기서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나 해외나 거기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그대로 쓰지 두고. 못하니까. 어허. 그러니까 새로 투자했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이중 부담이 된 건데 예. 그걸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상당히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이 손실 계산도 복잡하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있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도 손실은 계속 불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벌어들여야 할 경제 활동은 중지됐고 그렇죠. 여기서 투자한 것은 그렇죠. 또 추가 돈이 들어갔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고 그렇죠. 막 복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피해 구조인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예. 영업을 하면 이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익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보면요 이게 일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법률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법률 위반 아니에요? 우리가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들어갈 때 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북한 상황이 틀린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따라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들어갑니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예. 그렇게 들어가니까 가서 어떤 재산을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거액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성공단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만 오시나요? 예, 제가 기자님도 언제 오시는지 시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이따가 인사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드립니다. 예. 예. 자, 그럼 개성공단 입주
뭐죠? 정확하게 입주 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협회 네. 유창근 부회장님. 네. 예,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보고 가시죠. 네. 자, 그리고 김광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개성에서 상주하셨나요, 변호사님도? 예, 저도 같이 개성공단에서 상주하였습니다. 몇 년 계셨어요? 저는 2004년도부터 2013년 2월까지니까 횟수로는 10년 정도 되고 10년. 예. 그럼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당연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나오셨다가? 예, 예. 아. 주말에 나왔다가 주초에 들어갔다가 주말 부부. 예, 예. 그래서 덕분에 부부 금슬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아니, 기업은 지금 폐쇄돼갖고 난리인데 기업 동금술 좋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자, 김 대표님. 예,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예. 2010년. 예. 그때 전격적으로 폐쇄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당 저당을 다니면서 하소연하던 그 기업 대표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때 사실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부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그 정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 폐쇄 결정이 나고 그리고 바로 철수를 갖다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도 예. 우왕좌왕하고 전부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통일부에서도 폐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압박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됐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순실이 개입됐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 전부 다 아마 굉장히 오히려 핵실험보다도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에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어떤 그것을 그 전으로 그냥 다 되돌아가 버리는 전면 어떤 이 경색 국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 건지 큰 과제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유 회장님. 네. 정확하게 거기서 근무하던 우리 측 기업이 몇 개쯤 됐고 124개가 있었습니다. 124개요. 네. 예. 그리고 직원들 몇 명쯤 됐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 남측은. 쪽이 한 850명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거기 계셨었죠, 예,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분들 만날 땐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남측, 북측 이랬습니까? 어떻게? 남측, 북측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도 저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갔었는데 거기서도 남측, 북측이라고 하는 호칭을 거의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예, 서로 합의본. 합의본. 네. 자, 그럼 남측 상주 인원은 몇 명쯤 됐었나요? 남측 상주 인원이 850명. 850명, 예. 기업은 124개. 네. 북측 근로자들은요? 북측 근로자는 5만 5천 명 마지막까지. 그럼 어마어마한 그 규모였었네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군에 예. 인구가 5만 5천 안 되는 군이 상당히 많아요. 3만 이렇게 되는 데들도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을 생각을 하면은 지역 단위로 봤을 때 5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하나는 지역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5만 5천 명이 전체 다 기업 경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큰 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일 날 악몽과도 같았겠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도 저는 악몽 같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 내일이면 다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제가 별명이 봉도사인데요. 네. 4개월 안에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이건 우주가 돕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를 사실 사람들이 잘 체감이 안 오거든요. 이상하게 그때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특히 보수 진영의 말을 좀 섞는 사람들도 저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반응이 많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을 혼내주려고 그러다가 결국 피해는 우리만 입게 되는. 그렇죠. 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피해 규모가?
피해 지금도 규모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산술적으로 이제 기업은 생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농사를 져갖고 이제 열매를 막 수확하려고 하는 예.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농토가 다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서 정상화를 하려면 새로운 농토를 받아갖고 농사를 또 새로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농지에 대한 것, 그 지금 시설물. 그렇죠. 시설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부분만 지금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도 그 회계에 의한 감가상각이 된 상태에서 예.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 계산이 서로 정부에서 보는 거하고 기업들하고 너무 편차가 심한 거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 생물이라고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쫓겨 내려오면서 강제로 밀려 내려오면서 그때 받은 손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손실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계산할 수가 계산하지 없고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의 어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 이미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영보험이라든가 확정된 예산 이외에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또 임의로 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현재 서로 이제 합의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정부는 지원을 다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입장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은 그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 보상받을 길도 없고 예.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피해를